안녕하세요. 향수 읽어주는 여자 아이날다입니다. 오늘은 편한식품의 우리 최낙원 대표님을 찾아뵈러 왔어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너무너무 애정하시는 책 향의 언어,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맛의 언어와 맛의 원리 여러 가지 책들을 또 저술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최낙원 대표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너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는 그 식품공학과 전공해가지고요. 대학원 졸업하고 89년도부터 이제 식품회사에 근무했고요. 아직도 식품회사에 있다고 할 정도로 그냥 식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책을 쓰거나 이런 인터뷰 같은 걸 할 생각도 못했었고, 근데 갑자기 이제 한 2008년, 9년 그때는 굉장히 가공식품과 첨가물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야, 저건 정말 아닌데라고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식품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또 공부를 해서 이제 향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야. 사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쓴 책이 이제 맛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죠. 네. 책이었는데 2012년, 그러니까 한 12년 됐네요. 이 책 나온 지가. 그러니까 당시에는 커피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제 커피하는 기술은 좀 알겠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향에 대한 내용, 그 책이 다른 책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 책을 찾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이제 커피책을 써달라 해서 하다 보니 점점 해서 계속 그 책을 쓰고 있는 편이죠. 원래 이제 맛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은 생각도 안 했었고, 맛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식품회사에 전공해갖고 회사에 있지만 일을 하는 거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일을 했지 아이스크림을 왜 좋아하는지조차 생각 안 해보는 처음인데, 네. 맛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책 쓸 때는 저자의 권한이었고 제목과 표지는 출판사의 몫이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그쵸. 햄버전 첫 번째 이렇게 책은 거의 다,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후배들한테 맛을 좀 폭넓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맛있다고 하는 것에서 맛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맛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목이 나왔잖아요. 할 수 없이 쓴 책이 이 책이죠. 맛의 원리. 처음에는 이제 식감은 내가 워낙 좋아했던 게 소금이라서 소금꽃 피어 있는 이 책을 썼다가 처음에 당시에는 좀 비싼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맛이란 원리 이 책이 미국에서는 거의 10만 원에 팔렸었거든요. 영판으로 후배들한테 맛을 좀 넓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쓴 책이 이 책이었는데,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대로 계속 해가지고 표지가 바뀌었죠. 소프트 커버, 제가 좋아하는 소프트 커버고. 그래서 이게 한 12판까지 나왔습니다. 와. 아니,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또 커피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또 이렇게 세미나 가끔 이렇게 하시거나 할 때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맛의 부제가 이제 맛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맛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한번 끌어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혀로 느끼는 맛을 보통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미각에 대한 설명은 한 여기서부터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맛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미각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미각이 이만큼, 후각 같은 것도 굉장히 다양한데 후각에 대한 걸 다 쓰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후각도 이만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 요소가 이렇게 집어넣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가 맛이 있다고 했을 때 고려할 만한 요소가 뭔지를 총 한번 꺼내본 책이죠. 전체적으로 다.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딱 펼치자마자 나오는 챕터가 인상적인데요. 향은 다양하지만 흔들리기 쉽다. 네, 인간의 모든 감각 중 가장 다양한 것이 후각이다. 맞아요. 저 책 쓴 것도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쓴 책은 뭐였냐 그러면, 이 책의 부제가 사과에는 사과 맛이 없다. 오로지 사과향이 존재할 뿐이다. 사람들은 예전에는 사과라고 하면 사과 고유의 맛성분이 있는 것처럼 말할 시대였거든요, 당시가. 그래서 야, 사과에는 단맛, 신맛이고 혀로 느끼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사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향에 의한 것이다.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쓴 책이 이거죠.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워낙 이 말만 자체도 설명 안 해주면 못 알아들 판이라서 이 책을 쓴 거였고,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이 이제 맛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이 책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향의 언어로. 근데 향의 언어라고 책을 쓴 이유는 우리가 미각 같은 경우는 오히려 표현이 많아요. 새콤달콤하다. 맞아요. 뭐 쌉싸 뭘 하고 표현을 해도 미각적인 것은 딱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향에 대해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문화의 척도라고 하는 게 단어, 언어인데 향 같은 경우는 단어가 너무 없다. 여기서 도대체 리나롤 같은 뭐 리모넨 같은 그러면은 알아들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색깔이 나오면 색깔 말해주면서 보여주면 되는데 그러면 야 왜 맛에서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다 죽어 있는 거죠. 표현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니까 형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고 무슨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단어여서 언어였고 언어로 될 만한 게 향기 물질인 것 같다. 그래서 조향사가 쓰고 있는 향기 물질은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 일반인이 그렇게까지 많은 물질은 필요 없는 것 같고 한 50가지 정도의 향기 물질을 알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맛에 대한 향에 대한 표현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쓴 책이 이거였고 결국 이제 사과에는 사과 맛은 없다의 결론이 사실은 사과 향도 없다죠. 네네. 사과 고유의 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여러 가지 향기 물질이 조합이 돼서 사과라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라서 이 책이 최종 결론인 거고 네.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볼 만한 50가지 향기 물질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책이 이 책이죠. 그래서 제일 아쉽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식품을 전공하고 뭐 영양 조리학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향기 물질을 사실 50가지 향기 물질 맡아보고 공부하는데 그런 경험과 생각이 없어 그럴 거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뭐, 막 네. 떡볶이, 오뎅 뭐 이런 거를 먹듯이 그냥 네 향기 물질들 경험을 또 해보다 보면은 네. 하다 보면 하다못해 뭐 숲에 가면은 숲 앞에 그 숲의 대표적인 아로마 케미칼들 체험할 수 있는 룸이 있어가지고 그 방 안에 딱 들어가 느껴보면 아 이게 피낸 냄새네 이게 뭐 유칼립투스 냄새네 뭐 그렇게 맡아보면은 어렸을 때 특히 맡아보면 딱 각인이 될 수 있거든요. 강하게 맡아보면 그런 식으로 해보면 훨씬 더 우리가 짠맛을 알고 단맛을 알고 써봤으니까 뭐 새콤달콤하다 짭조름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향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그런 단어 경험이 없으니까 표현이 안 되니까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뭐 별 차이가 없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측면에 쓴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운 좋게 제가 서울식물원에서 그 임시개장을 할 때 서울시 크리에이터로 선정이 되어서 그런 향의 경험의 스펙트럼을 넓혀주기 위해서 향기 물질들 이런 것들을 좀 전시를 하고 그러니까 방문하신 분들이 또 경험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과 향은 없다 이 책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좀 기본적인 것들을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가 있지 않고 바나나 향이 있듯이 또 사과 향수에서도 사람들이 많이들 좀 그 사과 향을 만나는 뭐 노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향의 인상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과를 이렇게 짜가지고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에센셜 오일이나 뭐 앱솔루트 오일이나 그런 이제 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질 자체가 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되는 것들을 또 만나기 좋은 아주 이해하기 좋은 심지어 컬러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주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사과의 향은 없다. 저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네. 이게 이제 개정판이요. 조만간에 한 다음 달에 나올 겁니다. 도착가지고 그래서 그때 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래 향에 대한 책은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네. 사실은 이게 원 제목이고 후판에는 여기에 있던 게 기본 향기 물질을 정리했었는데 이게 빈약해서 이제 개정판이 나오면서 이쪽 이 부분을 이제 지우고 그래서 새로 나온 게 이거죠. 이거는 저의 소장책입니다. 제가 보는 책이고요. 그건 이제 1호 인쇄고 네. 이건 칼라입니다. 아, 이게 또 칼라로 나왔군요. 저 여기서는 사인도 받았습니다. 저기서는 이제 그 부분 빼고 나머지 네. 부분을 좀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정말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사이에 조금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끄집어내면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 식품에 공통적으로 있는, 그러니까 조향할 건 아니니까 식품을 이해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좋은 향기 물질이 뭘까 찾아보기 위해서 온갖 식품에 있는 향을 한번 조사를 해봐서 그 결과를 정리해 놓은 책이었고, 아직 이제 워낙 하셨으니까 쉽게 볼 수 있지만 일반인은 거기가 수치가 왜 나열식으로 됐다나 나열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그만 또 책을 쓰고 나서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머릿속에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뼈대를 갖고 식물은 왜 이런 향기 물질을 만들고 발효할 때는 왜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고 가열 식품엔 이렇게 왜 만들어진지 좀 맥락을 담아서 설명한 책이 이제 이렇게 개정판이죠. 오, 셰프님들이랑 바리스타님들, 소믈리에님들 정말 다들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향을 향수의 향이나 어떤 향기 물질을 맡았을 때 그 향기 물질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리나롤이나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그 향에 대한 나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감정에 집중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뇌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나만의 고유성을 또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향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게 돼요. 있는 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교육은 단품이거든요. 여기 있어요. 저게 단품. 한 가지 향기 물질인데, 왜 한 가지 향기 물질인데 복합물처럼 수십 가지 향기 물질이 들어있는 천연물보다 한 가지에서 느낀 느낌이 복잡할까?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걸 저는 오히려 좋아하죠. 너무 좋죠. 네. 네.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후각이 기자학과 생리학 이런 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후각이 자 수용체가 400가지나 된다. 400가지나 되는데 그 타입이 그렇게까지 이게 단백질이 7번 꼬아 나오고 있는 수용체가 말아진 형태인데 그 형태가 그렇게 400가지가 독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400종류의 한 가지 물질이 지나갔을 때 한 가지 물질이 이제 워낙 개수가 많잖아요. 어떤 것은 이렇게 꼽히고 어떤 것은 이제 불어 꼽히고 하면서 한 3분의 1쯤을 자극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물질을 해도 3분의 1이 자극이 되고 수십 가지를 해도 뭐 4분의 1이 자극되고, 그러니까 꼭 복합물이라 그래서 그 더 복잡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그거 내용을 이제 설명하려면 좀 긴데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 중에서는 이제 오타쿠처럼 이제 와인이 좋아서 위스키가 좋아서 맛을 보다 보니 향이 궁금해서 좀 더 워낙 이제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커피를 직접 하다 보니 궁금해져서, 가양주 술을 담그다 보니 궁금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아까 이제 원래는 사실은 음식을 즐기는데 거기서 무슨 뭐 단맛이 따질 건 뭐 있어요. 그냥 자기 느낌에 맛있고 즐겁고 그러면 최고인 거지. 그러면 잘 즐기고 잘 느끼는 사람이 짱인 거지. 뭐 거기서 먹고 뭐 이성 따지는 사람이 절대 행복하거나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근데 그런 목적이 필요한 사람한테 아니 커피가 달게 느껴있으면 그만인 거지. 또 괜히 또 공부하다 보니 커피에 단맛 성분이 없다. 단맛 성분이 없는데 나는 커피가 달콤해서 너무 좋은데 도대체 이 단맛은 뭐냐? 그럼 향이냐? 향만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가? 그러면 물은 왜 달아요 그러면? 소금은 왜 달고?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이게 이제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잖아요. 그러니까 맛의 원리에서 모든 요소를 다 끄집어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이 책입니다. 강박착각 환각. 네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지각할까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만 이야기를 하면 절반 이상은 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 그랬을 때, 야 이게 귀에는 온갖 파장이 다 들어오고 그 중에 일부만 의식으로 지각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뇌로 가는 신호의 90%는 뇌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 귀에서 노려가는 신호가 10, 뇌에서 그 신호를 보정하고 처리해가지고 증폭하고 해가지고 따듬는 신호가 9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따듬어 놓은 신호가 뇌로 처음에 가는 거지, 절대로 있는 감각 그대로 가면 세상은 시끄럽고 노이즈하고 아무 쓸데기 없는
그 혼동 자체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는 대로 보고 내가 그리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야, 후각 같은 경우는 이게 5천 화소다. 실제로 내려가는 신경타발이 5천 개밖에 안 돼요. 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많은데 생각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100만 화소라고 그러거든요. 100만 화소라고 하면 휴대폰이 뭐 2천만, 4천만이고 이것도 확대하면 깨지는데, 아니 100만 화소 갖고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많은 면적을 처리하지? 그걸 알기 전까지는 사실 감각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지 감각으로 우리의 맛을, 우리 지각을, 느낌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틀리는데, 그러면 뇌가 집어넣는 게 90이면 지멋대로겠네? 아니요. 절대로 지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식대로 하지 않고 경험과 갖고 있는 패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맞아요. 가장 그럴듯하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이제 냄새를 어느 정도 뭐 같네라고 인식할 수 있고, 소리를 듣거나 저게 무슨 소리나 알 수 있는 거지, 보정하지 않은 신호는 그냥 노이즈 그 자체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시향을 할 때도 저는 이제 그 원료 이름을 얘기를 안 하고 시향을 해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많은 막 이제 뇌가 막 반짝반짝 많이 움직이세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원료 이름을 딱 말을 하는 순간 모두 다시 한번 시향을 하실 때 원래 알던 뇌에서 기억을 하고 있던 그 향을 막 끄집어내서 원래 그래서 저는 이 언어, 단어의 힘이, 정말 말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도 갖게 되면서 말에 대해서 좀 조심하려고 노력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 생각해 보시면 이 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손이라고 봤을 때 그냥 손자가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손이라고 보면 손톱이 있고 손말이 있고 이 모양이 얼마나 복잡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근데 손이란 걸 모르고 이걸 보면은 기둥이 5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걸 본 순간에 각도가 어떻게 꼬부라져 있고 이렇게 달리 보이고 저렇게 달리 보이고 이러는데, 우리는 딱 사람 몸이네, 어깨네, 손이 있네. 그 순간에 여기에 대한 디테일은 다 없어지고 그냥 이래도 손 저래도 손 저러 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그렇게 처리하죠. 그래서 맞아요. 이 단면을 하나를 보고 나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온갖 우리가 그림자 놀이처럼 그걸 상상하다가, 실제로 우린 감각이 꽂히는 뇌의 영상, 첫 번째 영상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단면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연상할 수 있는 건 무한대가 되는데, 갑자기 손이네 아는 순간 이게 뭐 특이하게 육손이거나 뭐 손가락이 가운데가 확 길거나 그러지 전까지는 보이질 않는 거죠. 딱 그냥 손이야. 맞아. 똑같은 손이야. 완전히 다른 손도 손이야. 그렇게 돼버리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인간이 인간인 게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뭐 챗GPT 나오고, 저도 제 AI 보이스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상도 이제는 그렇게 다 가능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됐을 때 저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들, 이런 것들이과 나의 차이가 뭘까? 그게 저는 내가 감각으로 만나는 이 세상? 그거를 나만의 기억으로, 나만의 감정으로 또 저장하고 끄집어내고, 그런 게 나의 고유성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도 사실 우리가 지금 모두 보고 있는 거를 카메라로 이렇게 기억하듯이, 그건 기록인 거지. 기억은 마음 무작위적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왜곡도 하잖아요. 분명히 진짜로 다시 그때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도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기억 속에는 그냥 막 좋았대. 그런 것들이 참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맛의 원리 책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복잡해진 이유가, 사실 맛을 대상으로 했지만 뭘 얘기를 하든 결국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감정, 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맛이라는 창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창인 거지, 이게 우리 욕망에 반영되지 않나? 그러니까 음악이든 어떠한 행동이든 간에 사실은 그 즐거움을 온전히 설명하려면 그걸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맛은 입과 코로 들어가 있는 자극이 시작이 되는 거다. 귀로 들어오는 파장이 시작인 거다. 눈으로 보는 파장이 시작인 거다인 거지, 실제로는 맛용 뇌가 따로 있고
뭐 음악용 내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이제 시장만 그런 거고 얽혀 있는 건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까 맛도 그렇게 좀 들어가면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어렵게 책을 쓴 건 아니다는 사실 꼭 아유, 이야기하고 아유, 싶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